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주가 조정받은 가운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 가깝게 밀렸고 또 장 초반 상승했던 나스닥과 S&P 500도 조정받았습니다.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소폭 상승하면서 고점을 지키는 듯 했지만 주 후반 갈수록 밀렸고요.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로 1%대 하락하면서 2,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밀리다가 그래도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관이 무려 14거래일 만에 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828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시장이 나란히 다 2%대씩 하락한 가운데 대형주보다는 다양한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시세를 냈는데요. 한 주 동안도 정말 힘들었다, 종목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물 같은 포착주 5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성공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 상반기에 검증된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정말 어질어질했습니다. 예. 정말 가장 큰 키워드는 예. 트럼프였던 것 같은데 예. 한 주 정리부터 도와주실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 때도 좀 힘들게 하더니 다시 이제 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에는 역시 트럼프가 갑자기 주말에 이제 피격 이 영향 때문에 이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가상화폐를 좀 사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크라이나 또 재건 수주들도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SM 그리고 특히 이제 SG 같은 기업들은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공장을 인수하고 시설 투자도 확대하면서 지분 투자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실질 수혜주 관점에서 움직였는데요. 이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이 좌지우지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글로벌 기업들 CEO들이 이제 운영하는 부분, 기술력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대만 쪽의 발언 영향 때문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전기차 배터리야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좀 흐름이 좀 약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반도체가 좀 안전지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대만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만 그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다 가져가고 있다. 이런 멘트를 날리다 보니까 TSMC라든지 특히 이제 ASML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 규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리페어 장비까지도 공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대만 지역 쪽에서 좀 영향을 받았지.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우리나라의 증시에까지 여파를 좀 미쳤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한마디도 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삼성전자를 꺼내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대신 우리나라도 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생겼던 거죠. 대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좀 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죠. 중국발 매출 비중도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만 지역 쪽의 기업들을 겨냥했다라기보다도 이런 기업들을 겨냥해서 이제 돈을 보조금, 방위 보조금을 좀 타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어차피 대만 TSMC에 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워낙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특정 업종에 위기감이 있다기보다도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2018년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이랬다가 갑자기 또 저랬다가 갑자기 또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통령도 당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퇴하는지 이 부분도 좀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가 이루어졌어요. 뭐 대만 트랜스포드 그쪽에 이제 시장 조사 업체 쪽에서도 일단 3분기부터 이제 HBM3를 출시하지 않을까, 출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모 언론에서 이제 통과 임박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자세하게 이제 화성 17 라인에서 이제 앞으로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뭐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선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이 폴더블 폰도 이제 막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개통이 이제 들어가죠. 이번 주부터 해서.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수혜주들 뭐 DKT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좀 강했고 특히 삼성전자가 하반기 CXL 출시가 지금 이제 임박돼 있다 보니까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강세 흐름이 좀 전개됐죠. 지수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CXL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직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HBM도 그랬잖아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올해까지 대량 양산 들어간다 얘기 나오니까 이제 올해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CXL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네오셈 뭐 제가 4,000원대 설명드렸던 부분 누구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방어 업종이 좀 흐름이 강했죠. 이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들이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이제 정책의 또 골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아직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형주들은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결국엔 실질적으로 미국 트럼프 수혜 업종은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결국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신약 개발 업체들도 굉장히 강하긴 했는데 부담감이 있잖아요. 임상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점한가 맞을 거잖아요. 예. 뭐 HLB도 예전에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좀 대형주 어느 정도 특히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이 좀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아니면 또 뭐 대형 제약회사라든지 예전에 유한양행도 제가 한 4, 5만 원대 작년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표회사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표적항암제 쪽에 재료가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이 대신 이제 바닥권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7월 말쯤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빠른 속도로 또 안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에 이 반도체가 기회가 아닐까. 배터리 쪽은 불안해요. 이 전기차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싫어하죠.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제 돈을 좀 주니까 이번에 후원 뭐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니까 테슬라는 좀 예외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전기차 정책을 공격적으로 막 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내연기관차에 오히려 보조금을 줘야 된다. 새롭게 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단기간에 제가 볼 때는 좀 회복되지는 않지 않을까. 어차피 미국 대선 전에 불확실성이 좀 끝나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업종도 좀 회복, 오히려 이제 선반영 조정이 나타나면 단기 낙폭과대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반도체 기업들 계속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세 가지로 또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위원님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두면 좋을까요? 예. 시장이 네. 결국에는 가려면 이 환율이거든요. 예. 원화 강세 흐름이 좀 전개돼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제 시장에서 좀 환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원화 강세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제 원화 강세 쪽으로 바뀔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하원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금리는 꼭 2%대 초반대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일단 그 멘트를 했다는 건 굉장히 또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사했어요. 심지어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 공화당 의원이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전인데 정치 개입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중립을 유지한다. 연준은 이제까지 중립을 유지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를 하는 발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9월 달에 만약에 파월 의장이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면 7월 말에 이제 FOMC가 있죠. 예. 좀 더 강하게 할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뭐 1%포인트 좀 인하한다든지 뭐
작게 인하하기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이나 9월 달, 사실상 9월 달은 거의 95%에서 100% 가까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제 7월 말 9월 달인데 7월 말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 얘기를 시사하게 되면 상당 부분 8월 달 초반부터 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강하게 발언만 해줘도 굉장히 빠르게 7월 말에서 8월 초 회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국 반도체 기업들 여러 가지 신제품 출시 기대감도 있고 8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 또 삼성전자 공급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역시 폴더블 폰 출시도 있고요.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저가 매수 기회가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해서 7월 말까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금리 인하는 어쨌든 7월이든 9월이든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해보자. 그 안에서도 반도체 섹터를 또 다시 한번 언급 도와주셨습니다.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못 보내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역시 시장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대선이 임박돼 있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좀 일찍 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 지지율이 치솟고 올라오다 보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좀 이제 행동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시장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 뚜껑은 열지는 않았죠.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좀 사퇴했으면 저는 하는 마음인데 뭐 주말에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사퇴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또 빠르게 안도감을 일단은 가져볼 수도 있어요. 일단 또 나중에 이제 엎치락 뒤치락 얘기가 나오면 한쪽 방향으로 또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이제 앞으로 AI 스마트폰을 쓸 것이고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AI PC를 쓸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 이런 쪽으로 결국에는 이제 제조사들이 만들어가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온데바이스 AI 쪽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뭐 대통령이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수혜주 특히 후공정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보도가 나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후공정 쪽에 생산 라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제 후공정 기업들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성 같은 경우를 좀 먼저 보시게 되면 이 태성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온데바이스 AI 수혜주죠. 바닥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2023년도 1월 달, 그때 당시 2월 달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와 자사주 매입 콜라보. 그래서 그때 723 부근이 1,600원대, 1,800원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14,000원까지 올랐죠. 이 부분까지. 그만큼 지금 지난주에 호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 이제 임원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데는 좀 이제 한계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또 대표이사가 매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신 지금 매수권은 지났죠. 제가 설명드렸던 처음 부근은 1,800원대였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 싹쓸이 721선 밀집 국면에서 집중 공략한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성은 지금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하신 분들 안에서만 매매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여기 721선 부근 돌파를 했죠. 2023년도 11월 달이 급수했죠. 그때 당시는 대부분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721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721선.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덜 올라왔어요. 왜? HBM3 같은 경우 아직까지 엔비디아 또 공급을 확정짓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출시와 함께 거기에 3나노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 활동이 이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턴키 수주. 이미 엔비디아 쪽은 2.5D 패키징을 수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만 수주하게 되면 마지막 남은 거는 AI 가속기를 수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AI 가속기까지 수주하게 되면 말 그대로 턴키 수주를 하게 되는 거죠. 세 개를 종합적으로 수주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의 기여도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지난주에 급반등이 좀 나왔다가 시가 개파락 떨어지고 다시 눌러줬는데 21선 부근에서 딱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에 이번 달 좀 눌러줄 때가 어느 정도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어디까지 눌러줄지는 뭐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선반영은 돼 있죠. 우리가 누구나 지금 일단 알고는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확실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방위 보조금을 뭐 요청을 한다든지 국내 기업들, 지금 자국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외국 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마디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 국가가 우리나라랑 중국인데 여기서 미국 국민들을 그러면 제품들이 물가가 치솟고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압박하는 카드로 쓸 뿐이지 너무 터무니없이 뭐 우리나라라든지 특히 뭐 중국은 뭐 같이 뭐 죽기 살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한테 뭐 그렇게 터무니없는 관세를 부과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물가도 엄청 치솟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지 같이 죽자 뭐 이런 정책은 아닐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압박용으로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직 뭐 큰 대형 악재는 없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폴더블폰 출시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 판매량 추이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인도 지역 쪽에 사전 예약이 폭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 쪽에 지금 폴더블폰 구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일단 좋은 증시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윈팩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윈팩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 좀 급등락이 심했는데 악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출렁거렸다가 딱 이 720을 돌파했던 대량 거래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그 고점 돌파 지지권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탔죠. 이제 5일선 회복 안차. 거래량은 줄면서 강세 흐름이 전개된다. 저는 이 윈팩 같은 경우를 제가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월봉 차트를 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2020년도 때 하나마이크론이 자꾸 생각나요. 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2020년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면서 고점 돌파를 했는데 그때 당시 SK하이닉스라든지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 이 매출 비중이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뤄졌거든요. 역시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독점하면서 큰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요즘 윈팩의 움직임이 수상한 게 삼성전자 쪽에 매출 비중이 50% 이상 이제 넘어갔어요. 어버브 반도체가 인수를 하면서 그만큼 어버브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2, 3년 전부터 매출 비중이 독보적이다가 이제는 절반 이상이 다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 비중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LPDDR5 제품이랑 고사양 메모리 같은 경우 올해부터 주력 제품으로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쪽에 매출 비중이 올해부터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SoC 칩, 제주 반도체 물량 쪽도 이제 흡수를 대거하면서 이 말미에 이
언론 보도 쪽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AI 칩까지 전사적으로 스터디하겠다. AI 칩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 회사 MCU 쪽도 이제 연계성을 또 고려한다 이런 부분들도 나왔고 HBM 쪽에 아직 물량을 수주에 따른 얘기는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고사양 테스트 장비를 도입하는데 그 테스트 장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거든요. 국내에선. 그런데 HBM까지 테스트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땐 차후에는 역시 HBM까지도 고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까지도 수주를 하게 되면 제2의 하나마이크론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윈팩 같은 경우 1,500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자 바닥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지수 투매에도 버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정고점 돌파에 점진적으로 수점 맞추면서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를 하고 있죠.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네오셈 같은 경우도 역시 721선, 4,000원대 대웅우제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네오셈이라든지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 태성이라든지 다 720선 부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윈팩 같은 경우가 아직 720선 부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 삭슬이 720선 부근 다 바닥에서 발굴을 해드리고 다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대신 네오셈은 이제 이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윈팩 같은 경우도 많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720선 부근. 다른 기업들은 720선 부근하고 뭐 수백 프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바닥 관점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윈팩 같은 경우는 바닥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워트 같은 경우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 쪽에 수주를 지금 엔비디아 쪽에 하게 된다. 이번에 HBM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 후공정 쪽에. 이 지금 워트 같은 경우는 HBM 쪽에 이 전공정, 후공정을 다 들어갈 수 있는 THC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거든요. 누구랑? 삼성전자와 셈에스랑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거기에 EUV 공정까지도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텔러시 납품도 1차 밴드 업체로서 올해부터 납품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삼성전자 HBM 수혜주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못하게 되면 HBM 쪽에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후공정 쪽에 이제 장비 발주가 3분기부터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만 언론 쪽에서 이제 자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나온 부분이 아니고요. 대만 시장 조사 업체에서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삼성전자 이번에 좀 신뢰성 있는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임원들 수십 명이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죠. 요즘에 이제 이 파업 문제도 이제 한 수천 명의 이제 집회 참가자가 이뤄지다가 150명, 3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파업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워트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메모리, 독보적인 후공정 장비 업체 수혜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SK하이닉스 수혜주는 아닌가라고 볼 수 있나요? SK하이닉스 쪽의 수혜주로도 볼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만약에 5일선 해보게 되면 사실상 급등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때 한번 워밍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5일선 막 회복되면 적산병 출현과 함께 이번에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5월달은 이때는 증여세 이슈가 마무리가 안 됐었어요. 5월달은 6월달도 마찬가지예요. 5월달 7월 초반때까지 증여세 이슈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그냥 막 날아가기는 어려운 위치였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증여세가 날아가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쭉 충분히 내려와서 다시 장기 평선까지 내려와 있죠. 최대주가 이제 증여를 수십억을 대규모로 증여했다는 건 10,000원대가 강력한 바닥의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00원대 초반대에서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우리기술 질문 주셨네요. 매수가는 3,01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잭팟 터진 날 따라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살짝 높네요. 고점에 있어서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위원님,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크게 혼내지는 말아주세요. 예, 이 우리 기술 네. 같은 경우가 일단부터 이 원자력 관련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뉴스에 팔아라 매물이 나온 거잖아요. 이 원전 쪽이 왜 지금 급등했다가 왜 급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은 항상 당장을 좋아해요. 예. 먼 미래는 필요가 없습니다. 2029년, 2030년 아직도 6년, 지금 5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과연 지금 여기서 대응호재가 나왔으니까 수십조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 원전을 수주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그렇다고 뭐 굉장히 뭐 비싸게 해가지고 수주를 한 게 아니고 거의 뭐 반값에 수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수주를 했을까? 유럽 쪽에 한번 체코를 뚫으면 다른 쪽도 이제 확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영국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 폴란드라든지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년 뒤에 역시 이뤄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격이 되게 비싸게 수주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추격을 했다는 건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4년도 5월 달이 720년 돌파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싹쓸이 기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돌파하네? 볼까? 네, 그리고 쭉 다시 한번 내려와요. 720선. 그리고 다시 올선 회복하는 시점이 있어요. 다시 또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네?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그런데 지금은 뉴스가 나왔네?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대음선이 나오는데도 안 팔고 대음선이 나오고 나서 또 급락하는데도 안 팔고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는 만약에 잘못 추격을 해서 3,300원대에서 물리면 저 밑에 720선 1,600원까지 떨어지면 반토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 추격은 부담스러워요. 이격이 벌어졌을 때 추격을 하고 싶다. 그럼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셔야죠. 예. 이전 저점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단기 5일선이라든지 2,600원대가 지지권이었네요. 예. 그 라인대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갔잖아요. 시가 갭상승. 그래서 2,600원 깨지면 거기서 매도했다가 다시 1,600원대에서 기회를 누리시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될 수는 있죠. 분명히 이제 원전은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매 전략을 펼쳐야지 여기서 무턱대고 지지권도 생각을 안 하고 접근하시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 그렇다고 또 회사가 우량한 기업은 아니죠. 재무 상태도 그렇게 우량한 기업은 아니에요. 부실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원전 쪽에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전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9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지권은 2,100원대, 61선, 2,100원대가 중요한 또 지지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 거의. 3,300원대 올라가면 경계를 했다가 매도 기회를 본전 이상에선 노렸다가 뭐 3,300원까지도 아닐 것 같아요. 본전 정도 올라오면 무조건은 매도 기회를 노려봤다가 다시 바닥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720선 부근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대형 호재가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면서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3,300원 부근에서는 꼭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래로는 2,100원대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문자 받아볼게요. 다음 종목은 이스트소프트고요. 매수가는 26,05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보니까 한 5월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내림세를 보여서 질무자님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10,000원이나 네. 빠져 있네요. 지금 네.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보안 없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지금 보지는 않다 보니까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뭐 지금 실적이 어떤지, 뭐 자세히 지금 당장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1분 안에 다 본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차트만 일단 놓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길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26,000원대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건 좀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 720선하고, 그러니까 주식 싹쓸이 720선은 엄청난 큰 무기거든요. 예.
강력한 이제 무기이기 때문에 723 부근은 항상 기회를 이 부근에서 노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크게 손실 날 일은 좋은 기업들은 없어요. 그 밑에 720세 이하로 좋은 기업들이 내려온다는 건 최고의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야. 바닥권에 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720세 돌파를 한다는 건 이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16,000원대까지 지금 또 이제 바닥권까지 온 것 같잖아요. 721선.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도 기회를 또 누려본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대신 이 기업이 지금 보안업체, 전 보안업체에 그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기업을 안랩도 좀 잘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또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1,000억, 2,000억, 뭐 수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큰 저는 기대감을 지금 여기서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죽어 있잖아요. 거래량이 죽어 있잖아요. 주식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질 때 봐야 되거든요. 언제? 2023년도 하반기 때처럼 거래가 바닥에서 팍팍 터지고 상한가 치고 처음에 밀집 국면에서 갈 때.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 터지고 대음선 받고 꺾였잖아요. 그때부터 상투신호 나고 흐르는 기업을 중간에 반등석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바닥에서 출발하는 기업을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윈팩 같은 경우는 720을 돌파하고 이제 막 거래 터지고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2023년도 4월달 때처럼 이스트 소프트 막 이렇게 위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 기업은 이미 바닥이 지나간 상태에서 저 이격이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바닥 대비 한 더블 이상 100%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상투신호 나고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있는 기업들은 뭐 지지권을 여기서 뭐 생각하기도 이제 무의미한 것 같고 대신 723 부근이 이탈을 안 되는 게 그래도 좋겠죠. 15,000원대 부근이 중요한 또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전 부근 올라올 때는 매도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5,000원 부근 단기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자님 손실 크지만 결국에는 잘 복구하시길 바랄게요.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매주 편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덜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 한 주 동안 매매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연락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JNTC 정제이 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월 7일 19,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33,000원까지 무려 67%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좀 쉬어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수가 위에 있어요, 위원님. 네, 지금 일단은 무엇보다 이 JNTC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드려보면 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JNTC는 화이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화이 때리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트럼프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재료는 유리기판 쪽에서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약간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내년도 강력한 신무기가 있습니다. 강력한 신무기는 있는데 그 부분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또 돌발적으로 변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철저하게 60일선 매매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2,200원 이 부분이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고요.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이번에는 DK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차트를 보면 정말 꾸준히 올랐습니다. 시장이 어려웠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이번 주에 고점을 더 높였는데요. 19%대 시세를 냈네요. 네, 이 DKT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 DKT 같은 경우는 제가 완벽하다라고 좀 표현을 했고 생각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가까운 지인한테 좀 어느 정도 좀 권유를 해도 그렇게 좀 욕먹지 않을게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막 대박 터진다 이런 개념보다도 일단 회장님이 지금 이 회사 지분이 좀 투자가 들어왔어요. 20만 주 넘게 공시가 했죠. 그리고 최대 주제 100억 이상의 시브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8,000원대. 그러니까 100억 이상의 8,000원대 장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DKT는 실적이 급증해요. 폴더블 폰의 핵심 수혜주죠. 거기에 테슬라까지도 지금 밴드 업체로 등록 얘기가 나와요. 이미 5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올해 하반기면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애플 아이패드까지도 뚫었어요. 그러니까 종착점은 결국엔 애플 아이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DKT의 이 표면 실장 기술 같은 경우는 원층 기술을 갖고 있어서 FPCB에 이제 연성 이제 회로 기판에 거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AI 칩이라든지 IC 칩이라든지 그리고 또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부품 업체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ESS 요즘에 테슬라도 이제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주가가 올라온 측면도 있는데 ESS 부품 사업도요. 그게 이제 무선 충전 사업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대기업의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도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실적이 급증하면서 또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단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DKT 같은 경우 720에서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이 5일선 부근 이제 강세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도 아직 실적 대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퍼가 10배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왜 지금 괜찮은지를 볼 수가 있어요. MACD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항상 빨갛게 하나 나올 때 그럴 때가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MACD 같은 경우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정벨 초기 단계일 때 그럴 때 집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DKT 같은 경우가 지금 MACD를 보면 이제 막 중장기 상승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지금 뭐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조정 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 완벽한 종목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DR텍도 볼게요. 이 종목은 단기간에 28.8% 상승률을 보였고요. 쉬어가다가 이번 주 변동성이 컸습니다. 월요일에 22% 가깝게 급등을 했고 어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왔네요, 위원님. 예, 이 DR텍 같은 경우 좀 이제 눌러줘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요. 네. 이 DR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23년도 그때 당시 1월 달에서 특히 2월 달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1,900원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바닥권이었죠. 사실상 아직도 한 100% 가까이는 올라와 있는데 중간에서 제가 계속 쭉 리듬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 기업은 기간 투자가나 지금 최대 주주나 3,500원대에서 CB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3,500원대에서 지분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를? 200억을. 그러면 어차피 기관들은 좀 빠져나가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어차피 3,500원 이상은 좀 올려놔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데 뭐 3,800원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 120억 정도 되는 물량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좀 수백만 주가 될 텐데 결국에는 3,000원대 중후반대가 이 회사 주가에 좀 바닥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4,000원 이상, 뭐 5,000원, 6,000원 여기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올해부터 대규모 증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지금 수출을 계약을 맺었어요. 올해부터 유럽 쪽에 승인을 대기하고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세계 최초로 전립선암 유방암 정도 진단 기술을 확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재료가 있는 만큼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가 150억 들어오고 안 빠져나갔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닥권은요. 이 종목은 항상 3,500원대 여기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3,000원대 한 중반대는 부담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되 물론 말도 안 되게 지수 폭락 때문에 만약에 3,500 깨진다. 그럼 밑에 720선 부근은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3,000원 이하는 721선 부근 3,500원. 이 라인 때는 바닥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역시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도 상승세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500원 부근은 매수기회다. 이렇게 정리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윈팩 볼게요. 이 종목은 매수하고 나서 한 번도 손실인 적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반도체가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어려웠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강한 종목이었네요. 네, 이 윈팩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아까 기법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윈팩은 뭐 다른 게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월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시작됐던 고점을 뚫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거기에 LPDDR5랑 비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볼 수 있다는 부분, 이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는 부분,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최대 주주에 또 매주까지 들어왔죠.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와 유상증자까지 최대 주주 대표이사 다 100% 참여했거든요. 뭐 50%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100% 참여를 했기 때문에 100% 지분을 늘렸다는 부분.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이 종목도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후공정 패키징 기업이죠. 2020년도 때 들어서 갑자기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져요.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서 밀집 국면에서 최대 거래량 터지고 나서 그 고점을 갑자기 돌파를 합니다. 주식은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그 고점 돌파를 바닥에서 할 때, 그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역시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쪽의 매출 비중이 또 높아지면서 이렇게 3만 원, 2만 원까지 크게 성장을 했던 거죠. 두산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윈팩 같은 경우 어버브 반도체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고사양 메모리, 고사양 비메모리 이런 쪽에 사업을 확대한다는 부분이 고무적인 부분 같아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고사양 테스터 장비를 도입한 만큼 윈팩은 아직도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저가 매수기에만 계속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목요일 날 1,500원대까지 한번 내려갔었죠. 그때가 급소였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윈팩까지 AS 받아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눈여겨볼 새로운 종목 5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지금 일단은 DKT를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뭐 바이든 대통령 말 한마디, 이런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출렁출렁 거리는 거고, 결국에는 그 기업의 주가를 좌우하는 건 실적과 그리고 수급이 좌우를 하죠. 완벽합니다. 이 DKT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10,000원대에서부터 해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0,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올라온 만큼 한 30% 올랐나요? 네. 앞으로도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DKT는 10,000원대 초반대에서만 항상 저가 매수기를 노리시면 실적을 봤을 때 뭐 10,000원 후반, 증권사 목표 주가는 22,000원까지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20,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완벽한 종목이라고 표현하셨던 DKT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CXL 디램 검사 장비 기업 중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네오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뭐 업황적인 흐름을 봤을 땐 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네오셈 같은 경우도 10,000원대 한 중후반대까지 올라가다가 10,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도 상투시는 안 나왔는데요? 계속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아직 최대 주주의 매도 물량이 안 나왔어요. 예. 개인 물량이 안 나왔어요. 임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국대 대량 거래도 안 터졌어요. CXL 디램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대규모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1, 2년, 2, 3년 후에 HBM처럼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에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도 꾸준히 보면서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오셈은 바닥권은 아니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2023년도 10월달, 12월달이죠. 4,000원대 보신 분들, 그때 보신 분들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짚어드렸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이미 최저점에서 맥점 잡아주셨었던 종목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네오셈이었고요. 그럼 세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할게요. 저는 이 종목이 꼭 이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선 또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워트인데요. 워트는 HBM EUV 공정, 비메모리, 메모리 공정, 그 후공정, 전공정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누구랑? 삼성전자와 셈에스랑 수년에 걸쳐서 공동 개발을 끝냈다. 안 들어갈까요? 제가 볼 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셈에스와 공동 개발을 했는데요. 벌써 수년에 걸쳐서 기간도 있고요. 1차 밴드 업체로 텔러시에도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만큼 잘하면 삼성전자 HBM 쪽의 수혜 기대감이 이제 확대되면 가장 좀 주도주, 상한가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거의 이제 바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저가 매수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상한가 도전하는 워트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었고요. 그럼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지금 일단은 SG를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S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선 가장 좀 확실하게 좀 재료가 나온 기업 중에 하나예요. 다른 기업들은 뭐 협력을 하겠습니다, 뭐 진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관련도 없는 기업도 있어요. 모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계사가 좀 영향을 미치면서 최대 주주는 팔아먹고 막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SG는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 47억 들어오고 유상증자도 300만 주 참여하고 대표이사가 꾸준하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지분을 늘린 기업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공장까지 인수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아스콘 같은 경우도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지금 무상으로 슬래그를 또 공급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동안 4조 원의 수주를 냈다라고 이제 공시를 내보낸 이 SG 같은 경우는 가장 확실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아닐까. 11월 달에 미국 이제 대선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평화 회의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전쟁 종료 기대감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SG는 좀 주도주 관점에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바닥권에 있거든요. 1,400원, 1,5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에 47억 정도 들어온 만큼 이 기업은 1,000원대 중반대 정도를 바닥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재건 관련한 SG까지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종목을 공개할 텐데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제가 SG랑 지금 이 윈팩을 마지막으로 또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꾸준하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죠. 유일하게 이번 달, 지난달 좀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밀집 국면에서 SG와 윈팩이 있죠. 그래서 이 SG는 이번 달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요. 윈팩은 이번 달 최대 거래량 지난달에 시현됐던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의 비메모리 메모리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이 윈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면 지난달에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죠. 그리고 그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그리고 밀집 국면이죠. 그리고 이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변곡점에서 터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윈팩 같은 경우가 예전에 2015년도 때 그때 당시랑 비교를 하면 너무나도 다른 게 많아요. 그때는 그냥 DDR3, DDR4 뭐 이런 메모리 쪽으로만 좀 갔거든요. 거기에 어부부 반도체가 인수하지도 않았어요.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고 SK하이닉스 쪽의 매출 비중이 독보적이었어요. 독점죠. 거의 독보죠. 90% 이상.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매출이 절반 이상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뭐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최대 주주의 수백억의 지분 투자와 함께 용인 지역 쪽의 공장 부지 확보, 주차장 부지 확보, 우리나라 최초로 고상 테스터 장비 도입, 거기에 비메모리, 메모리까지 다. 이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 그때는 대량 거래가 시현이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죠. 2016년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만큼 앞으로 중장기 바닥권에서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앞으로는 후공정 쪽에 지금 이 글로벌 기업들의 집중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반사이익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또 이제 외주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윈팩 같은 경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아직 바닥권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큰 상승세를 보였던 윈팩 여전히 중장기 바닥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5번째 종목은 윈팩이었네요. 네, 실시간 채팅창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정말 멀리서도 위원님 보려고 시청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위원님. 예.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아쉬운데 대신에 무방이 또 있죠. 예, 지금 네. 2024년도 상반기 베스트 방송을 M10W에서 달성을 했는데요. 예,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또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열심히 노려봐야 되겠죠. 참 상반기에 이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발굴을 많이 해드렸는데 솔직히 이제 하반기는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투자가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하반기에 잘 노려서 일단 9월달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원화 강세 그 부분은 금리 인하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7월 말이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정말 성공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이미 상반기에 검증된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면 되고요. MTN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꼭 체크하세요.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9시부터 시작된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